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척박통합과정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Deep Neural Network to Differentiate Brain Activity Between Patients with First Episode Schizophrenia and Healthy Individuals입니다. 해당 논문은 Frontiers in Psychiatry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435로 텔레커뮤니케이션즈라는 분야에서 Q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널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환자와 정상인을 딥러닝과 머신러닝 두 개를 사용해서 분류하는 논문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기 때문에 환자들과 대조군으로 정상인을 모집을 하였는데요. 이 33명의 환자들, 즉 이제 First Episode Schizophrenia를 진단받은 33명의 환자들이 모집이 되었고, 대조군으로 34명의 이제 건강한 사람이 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First Episode라는 건 정신건강 시스템의 치료 서비스 안에서 정신분열증을 정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고 치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을 일컫는 임상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조프레니아를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PINSS라는 스케일을 가지고 이 환자들의 정신적인 증상을 평가하는 데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발벌 플루언시 테스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언어 유창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언어 유창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심리 테스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FT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이제 음절을 제시하는 레럴 플런치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제공을 해주는 카테고리 플런치 테스트,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실험을 다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리 테스트에 30초, 태스크 60초, 포스트 태스크 70초에서 총 160초 동안에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고, 이 프리 태스크랑 포스트 태스크에 있는 이 1, 2, 3, 4, 5는 환자들에게 이 실험의 태스크를 하기 전과 후에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카운트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도록 지시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 이런 태스크와 관련된 모션 아티팩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션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이 태스크 60초 동안에는 이제 20초, 20초, 20초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개의 음절 중 하나를 제시를 하고, 이제 20초가 지난 후에는 다른 음절 3개 중 하나를 제시하고, 그 다음 20초에서는 또 다른 3개의 음절 중 하나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을 제시하고 해당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를 20초 동안에, 각 20초 동안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플루언시는 이제 레럴 플루언시 테스트와 동의를 하지만, 이 태스크 기간에 주어지는 어떤 제시어가 어떤 주제? 그러니까 뭐 첫 번째 20초 구간에서는 뭐 fish, bird, 뭐 insect와 관련 3개 중에 하나를 제시해서 그 단어들과 관련된 어떤 단어들을 또 계속 20초 동안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20초마다 주어지는 단어들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패러다임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VFT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널스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 널스 데이터는 52개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얼 인버트 로우에
기반하여 이제 옥시헤모글로빈이랑 디옥시헤모글로빈을 계산을 했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거는 옥시헤모글로빈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는 0.1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0H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10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피겨 3에 보시면은 전극의, 그러니까 그 옵토드, 널스 채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프론탈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양측에 있는 템포럴 부분에 채널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화살표에 있는 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있는 전극 부착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에 보시면은 이 52개의 채널 중에서 프론탈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11개의 채널은 리전 1,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있는 템포럴에 해당하는 채널은 리전 2라고 해서 영역을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각 영역에 있는 채널들을 평균한 값이 이제 각 피험자가 가지는 어떤 채널의 값이라고, 널스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값들을 가지고 이제 이 비열 인버트 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으로 나눴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형태가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피겨 5의 형태인데요. 이 빨간색이 옥시헤모글로빈의 그래프 개형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디옥시헤모글로빈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피처 중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A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 이 A 부분은 센트로이드 밸류라는 값의 피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 밸류는 테스트가 시작되는 이제 0초 시점을 기준으로 125초까지 쭉 이 옥시헤모글로빈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인테그랄 했을 때, 그러니까 적분값을 구했을 때 이제 그 적분값이 A 구역과 A 프라임 구역이 같아지는 그 가운데 중심값을 센트로이드 밸류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B 같은 경우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던 10에서 70초 구간만 이제 인테그랄 해가지고 적분값을 하나의 피처로 또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총 8개의 피처를 사용을 해서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LFT를 진행했을 때 R1 구역의 센트로이드 값이 하나의 피처가 되는 거고, 또 이 LFT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이 R1 영역에서 이 인테그랄 값도 또 하나의 피처가 되는 거고, 이제 그 LFT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R2 영역에서 이제 센트로이드 밸류랑 인테그랄 밸류 각각 해서 각 영역별 2개 이제 CFT를 진행하는 동안에서도 2개 해서 총 8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딥러닝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NN 같은 경우는 헬스 컨트롤이랑 스키조프레니아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해당 DNN을 클래시파이어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8가지의 피처들이 인풋 데이터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피겨 6에서 이 나타내고 있는 2개의 그래프는 각각 R1 구역과 R2 구역에서 환자와 정상인과 환자에 대한 이제 옥시헤모글로빈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인이 그 스키조프레니아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보다 값이 크다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이 DNN을 사용해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종 아웃풋 값에서 파지티브 하면,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지면은 환자, 그 다음에 음의 값을 가지면은 정상인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에서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8개의 피처들을 가지고 환자와 대조군의 통계적인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절을 제시했던 LFT를 보시면은 그 R1 영역과 R2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환자들이 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단어를 제시했던 이 CFT에서도 통계적으로 정상인보다는 환자한테서 더 낮은 값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R1 영역과 R2 영역 모두의 센트로이드 밸류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한 차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론은 왼쪽 하단에 있는 테이블 2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2가 의미하는 바는 DNN에서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구성을 하고 각 레이어별로 뉴런을 몇 개를 사용을 해야지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는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이고요. 해당 결과들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DNA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해당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4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뉴런은 512개의 뉴런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사용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 33개의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정상인 34개의 데이터셋 해서 총 67개의 데이터셋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67개의 데이터셋을 총 7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6그룹은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10개의 샘플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트레인에서는 57개의 샘플을 구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5번 반복한 평균 값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테이블 2에 나와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SVM을 사용을 했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큐런시인데요. 79.7%의 분류 성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SVM을 사용했을 때는 68.6%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머신러닝을 사용했던 것보다는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해당 논문의 디스커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이 널스 신호를 이용해서 퍼스트 에피소드 스키조프레니아와 헬시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거는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딥러닝 모델인 SVM을 사용했을 때는 68.6%의 분류 성능을 보였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DNN에서는 79.7%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이제 딥러닝에서 조금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 스키조프레니아와 헬스 컨트롤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음절을 제시했던 LFT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에서 피질 활성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어떤 음소 처리 과정에서 코리컬 액티비티의 결손이 조기에 이런 스키조프레니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티즘에서는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부분에서 테스트 셋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따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작아서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7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기도 하지만, 잘 이제 나눠서 보면은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를 나눠서 진행을 해 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따로 크로스 밸리데이션만 딱 진행을 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정말로 79.7%의 정확도, 그러니까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